안녕. 중2 교과서 미래체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육과 본문과 문법 영상을 찍고 있는 테드쌤이야. 반가워. 자, 5과에 이어서 육과도 문법 설명해 줄 거고 본문 해석하면서 문법 체크해 줄 거고 할 거니까 영상 반복적으로 보면서 시험 성적 잘 받아올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럼 시작해 볼게. 본문부터. 자, how did 탕평채 and 신설로 get their names? 탕평채와 신설로는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왜 송편은 look like지, 뭐뭐처럼 보이다지, 왜 반달 모양처럼 보일까요?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there are라고 되어 있잖아. 주어가 얘야. 복수기 때문에 are를 쓰는 겁니다. 주어 복수입니다. 얘가 동사고요. 자, 전통적인 음식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dive into 어디 속으로 빠져들다가 되는 거지. 자, 우리 음식의 재미있는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가 봅시다 라고 하고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지. 이제 뭐 탕평채든 뭐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제 자, 해보자. 먼저 탕평채가 나오네. 탕평채가 One day, 어느 날 킹 영조, 영조 왕이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그의 officials, 공무원들이지? 옛날 조선시대니까 뭐 신하겠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네. 그리고 offered, 뭐를 제안했어? 그들에게 something special. 자, 여기 something special 밑줄을 칠 거고 얘 별표 3개 칠 거야. 6과 핵심 문법이야. 알겠지? 뭔가 특별한 것을 제안했다, 권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은 뭐 혹시 몰라서 was having이라고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진행형이 쓰였잖아. 이거는 먹다라는 뜻으로 썼기 때문에 진행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have가 가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렇게 진행 형태를 쓸 수가 없어. 혹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밑줄 치고 뭐 쓰임이 다른 것은 혹은 어법상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먹다라고 해석될 때만 진행이 가능해. 가지다라고 해석되어지면 비동사 플러스 ing가 안 되는 거야.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일단 보자. It was a dish with 4 colorful ingredients. 자, 그것이 뭐였냐면은 음식이었는데 with 뭘 가진 음식이었냐? 4가지의 다채로운 재료를 갖고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야. 뭔가 제안했던 게. Each ingredient, 각각의 재료는 symbolized, 뭐를 상징하고 있었냐? A different political party. 아, 서로 다른 정치적인 파티, 정치적인 어떤 부분. 우리가 이걸 정당이라고 하지. 서로 다른 당파, 정치적인 당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당시에는 서로 다른 당이 4개나 있었나 봐. 4가지의 어떤 색깔을 보니까. 자, 영조는 원했어. to say, 말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뭐를? that, 접속사. 뭘 말하고 싶었냐? The 4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4개의 정당은 반드시 should, 뭐 해야 돼? work,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in harmony, 조화를 이루어서, 화합을 이루어서. 오케이? like 뭐처럼? 이 음식처럼. 이 탕평채라고 하는 이 4가지 어떤 음식, 4가지의 어떤 색깔이 들어있는 음식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일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This dish, 그래서 이 음식은 was called, 와, 완전 중요한 핵심 문법 나왔지. 수동태 뭐라 불렸어? 탕평채라고 불렸다라는 거야. The name, 이 이름은 came from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비롯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뭐에서 비롯되어진 거냐? 영조의 폴리시, 정책, 탕평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설로가 나오네, 이제 신설로가. 자, in the time of King 연산군 시대에 there was a scholar, 학자가 한 명이 있었어.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자, 어떤 학자가 있었냐? who부터 honesty까지가 앞에 있는 스콜라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단수니까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썼지. 즉 뭐로 유명한? 그의 정직함으로 유명한 그런 한 학자가 있었다라는 거야.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자, something wrong. 별표 3개짜리지. 뭔가 잘못한 것을 했을 때. 오케이. 그 학자는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두려워하지 않았어. 뭐를? 그렇게 말하던 것을. 잘못했어. 라고 이 말하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However, 연결어. 그러나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그 왕은 그 학자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 전혀 듣지 않았어. 그 학자는 was so 너무나 disappointed 실망해서 that so that 구문이지. 그는 went to live on a mountain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산 속으로 살러 들어가 버린 거야. 여기서 하나만 할게. 여기 disappointed라고 하는 감정 나타내는 게 나왔는데 이거 ing 형태 쓰면 안 돼. 왜냐고? 주어가 사람이야. 사람일 때는 ed 형태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써야 되는 거야. ing 형태 안 돼. disappointing 쓰면 틀려. 알겠지? 좋아. 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혼자서 스스로 거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는 mainly 주로 ate 먹었어. vegetables 야채, 채소를 먹었다라는 거야. He made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그는 만들었어. 특별한 팥,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릇, 솥, 뭐 항아리, 그릇. 뭐 하기 위해서? 투쿡이야, 투쿡. 그치? 뭐뭐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이지? 부사적이야. 요리하기 위해서야.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together, 함께, 한꺼번에 요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솥, 그릇을 만들었네. People called, 사람들은 불렀어요. 이 그릇. 그리고 그 음식을, in it, 그거 안에, 그 특별한 그릇 안에 있는 그 음식을 신선로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That is because, 그건 뭐 때문이었냐? 학자가 lived, 살았기 때문이야. Like a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래. 얘가 누구야? A imaginary person, 상상 속의 인물이야. 어떤 사람? Who lives alone in nature가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단수니까 lives에 s 붙였죠.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자연 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 그 상상 속의 사람인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선로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오케이, 좋아. 신선로까지 끝이고, 그 다음 송편 가봅시다. 자,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백제의 마지막 왕의 시간이었어. 그런 시기였대. One day, 어느 날 The king and his servant, 여기서는 servant라고 표현했네. 아까는 official이라고 했었는데 왕과 그의 신하들은 found, 발견했어. A strange turtle, 아주 이상한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was written. 별표 3개짜리지. 수동태야. 그것의 등,
거북이 등 위에 뭔가가 was written,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야. It said, 이때 said는 말하다가 아니라 뭔가 적혀있다 정도 해석이 보면 되는 거야. 뭐라고 쓰여졌냐? 백제 is like a full moon. 백제는 보름달과 같아. 하지만 신라는 is like a half moon. 반달과도 같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대.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fortune teller라고 하는 게 점술가지. 왕이 점술가에게 물어봤어.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The fortune teller, 이 점술가가 answered, 대답했네.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자, 보름달은 뭐가 될 거야? 곧 become smaller, 더 작아질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연결어. 반면에 반달은 will grow bigger,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become a full moon, 보름달이 되겠죠.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되게 뭔가 의미심장한 말로 딱 했네. 수동태 한번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나 문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석 잘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왕은 걱정이 되었어. 뭐에 대해서? 그의 왕국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어. However, 그러나 연결어. People of Silla. 신라의 사람들은 were very happy. 굉장히 행복했네. To learn. 이것도 부사적이야. 알게 돼서. 알게 돼서 행복한 거지. 감정의 원인인 거지. 이것을 알게 되어서 되게 해피했어. this가 가리키는 거. 앞에 있던 그 점술가의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made, 만들었어. rice cake, 떡을 만들었어.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반달 모양의 떡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Since then, 그때부터 사람들은 have enjoyed, 즐겨왔어. 이 반달 모양의 떡, 송편을 즐겨왔습니다. 즐겨 먹었습니다가 되는 거지.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본문이야. 본문이고, 자, 이제 화면 넘겨가지고 문법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수동태. 수동태. 동사죠. 자, 일단 수동태는 비동사에다가 PP 형태를 붙여주게 되면은 수동태라고 하는 동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약간 걱정스러운 건 서술형도 있고 하잖아. 이 PP 형태, 불규칙 형태, PP 형태 이런 거 틀려오면 진짜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요거 안 틀리게끔 마무리 잘 해줘야 돼. 뭐 it의 과거분사, it 이렇게 쏘면 안 돼. 알겠죠? 자, 일단 이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은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바꿀 수 있어야 돼. 즉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3형식의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건데, 첫 번째 목적어가 주어로 올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 자리는 그대로지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오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주어는 by와 함께 목적격 아니면 그냥 명사의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수동태로 알맞게 바꿔준 겁니다 라는 거야. 그 시험 문제가 첫 번째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능동태 문장 주고 수동태 제대로 바꿨는지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꾸는 건 다들 잘하거든. 근데 어디서 많이 틀리냐, 이 비동사 부분에서 많이 틀려. 자,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시제. 이 비동사를 현재 형태로 쓸 건지 과거 형태로 쓸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냐, 이 시제는 능동태의 동사가 결정해 줄 거야. 즉 여기 있는 동사, 능동태의 동사가 현재면 비동사 현재, 능동태 동사가 과거면 비동사 과거,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수. 이 비동사를 단수 형태 써야 되는 건지 복수 형태 써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수동태 문장에 주어가
결정해 줄 거야. 이거 결정을 해줄 거라는 거지.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은 틀릴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 오케이. 거기다가 수동태 부정문은 비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부정문과 똑같고 비동사의 의문문과 똑같은 거야. 비동사 뒤에다가 납붙여주는 거고 주어랑 비동사랑 바꿔주면 의문문이 되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고 두 번째 여기 by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하는 얘는 생략이 가능해. 오케이? 좀 더 이쁘게 쓰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언제 가능하냐? 뭐 프린트나 이런 데서는 행위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면은 누구나 알고 있을 때야. 자,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누구나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얘기한다고 알고 있지.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by 플러스 목적격의 부분 이 사람을 모르거나 창문이 깨졌어. 근데 누가 깬지 몰라. 그럼 쓸 필요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누구나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거나 할 때는 생략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게 능동태 동사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수동태 동사를 쓰는 게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이거는 뭐 100% 다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움직이는 거냐 가만히 있는 거냐를 따져주면 돼. 만약에 움직이는, 즉 사람같이 움직이는 게 주어면 당연히 뭐야? 동사의 행동을 하는 거니까 능동태 동사를 쓰겠지. 근데 가만히 있어. 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애들은 동사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당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땐 뭐야? 수동태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수동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바꾸는 건 기본이야. 바꾸는 건 기본. 자, 두 번째. 이거는 뭐 쉬운 건데. something. 아이고. something 혹은 someone 이거 뒤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게 시험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꾸며줘.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 형용사의 역할이야. 그런데 이렇게 something이란 명사, someone이란 명사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구별해야 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명사는 형용사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만 something이나 someone은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여기 하나 더. 만약에 something이라고 일단 할게. 그런데 투부정사까지 학교에서 배웠나?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설명해 줄게. 자, 형용사 쓰고 어순이 이 뒤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이런 어순도 있어. 예를 들면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알려줬으면은 뭐 이 어순으로 쓰는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안 알려줬으면은 그냥 요것만 요 두 개 부분만 체크해 주면 돼.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 있냐. 알겠죠? 투부정사가 나온 경우는 이 어순, 이 순서대로 써야 된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배웠으면 형용사 위치, something, someone 다음에 형용사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냥 일반적인 명사의 경우는 형용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 이 형용사의 위치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 틀리는 것뿐 없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육과 본문과 문법을 정리한 겁니다. 알겠죠? 듣느라 수고했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꼭 시험 성적 잘 받아왔으면 좋겠어. 들어서 고맙고, 또 보자. 빠이.